네, 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강사 컴퓨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엑셀 9강 데이터 관리 기능의 정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렬을 하는 목적은 솔직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요,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 차트 그리기가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모아서 빨리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렬이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 이제 정렬을 하시면서 이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제대로 해야 되지 일부만 했다가는 데이터 다 틀어지고 그 다음에 함수 결과값 다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차트 범위 다 달라지고 그래서 정렬을 가벼운 기능이지만 시험에서는 진짜 정확하게 구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식을 복사할 때도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수식을 복사하라고 나와요. 정렬하기 전에 수식이 아니라 정렬하고 난 수식을 복사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렬은 그 두 가지 때문이라도 좀 잘 하셔야 되고, 과거에 제가 가르쳤을 때도 몇몇 학생들이, 뭐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아니지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정렬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정렬 무시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의 정의는 뭐냐? 특정렬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재배치하는 거다. 이렇게 된 게 정렬의 정의예요. 이것만 아시면 안 되고요. 정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재배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동일한 열값이 존재한다. 그러게 되면 끼리끼리 모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 아래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을 가지고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럼 차례대로 재배치하는 건 맞는데 성별로 정렬을 만약에 해보세요. 그러면 니은 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남남남남남 여여여가 나오겠죠. 내림차순하게 되면 여여여 남남남 나오고 이렇게 남남남남이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룹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열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필요한 이유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정렬을 해준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있지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차트 그리려고 한다. 이렇게요. 작업 위치는 이제 데이터의 정렬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정렬 및 필터에. 그리고 정렬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도 있지만 그것은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정렬의 종류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순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이면은 이제 기역부터 희응으로 가는 거고요. A부터 Z, 1부터 100까지 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이렇게 가면 이게 오름. 거꾸로 희응부터 기역 Z부터 G부터 A까지 100부터 1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이걸 내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그런 정렬을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용자 지정 목록도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 거고요. 직접 입력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렬은 내부 정렬, 동점자가 있을 때는 최대 64차까지 하는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에서는 한 2차 정도까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두 개 이상 정렬을 적용하는 경우 이때는 거의 동점자가 있다고 보셔도 되고 데이터 정렬이라는 메뉴를 가서 저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전체를 셀 블록을 잡고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죠. 잡동사니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정렬해서 꼭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되죠.
이렇게 일부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뒤죽박죽 섞여지면 이거 작살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전체 범위를 다 잡고 여기에 비어있는 열이 있고 옆에 데이터가 또 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열까지 한 칸 건너뛴 데이터까지 잡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만 해버리면 여기는 뒤죽박죽, 여기는 그냥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렬을 할 건데 이렇게 잡동사니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고 데이터에 정렬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성별로 한번 오름차순 해볼까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에서는 이 부분이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렬해야 되나요? 이렇게 제외하고 정렬을 해야 됩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2차는 직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해라. 그럼 데이터 정렬에 가서 성별로 오름차순 한번 해주고 기준 추가한 다음에 여기 직급을 가지고 오름차순 해주시면 이렇게 이게 1차 정렬이 이렇게 그죠? 오동호에 이제 빨간색을 칠한 이유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1차 정렬이고요. 이제 이 안에서 과대사 이렇게 이게 이제 2차 정렬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1차로 먼저 모이고 나서 동점자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의 내부적으로 2차 정렬을 이제 구현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 순서로 정렬하는 것을 좀 알려드릴게요. 4대 과부면은 이거 이제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거든요. 오름이면은 과대 부사. 이렇게 가야 이게 이제 오름이고요. 거꾸로 가면 사부대과. 이게 내림인데 4대 과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에 정렬해 가서 기준 삭제하고 직급에다가 놓고요. 여기를 요걸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름 아니고 내림 아니고 사용자 지정 목록 가서 여기다가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사원 엔터, 대리 엔터. 구분자 엔터로 쓰는 게 더 편해요. 쉼표 쓰지 말고요.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추가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딱 추가하고 나면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업이 되죠. 그러니까 부가대사로 하라고 하면 이거 찍고 4대 과부로 하라고 하면 이걸 찍고 가서 확인하시면 4대 과부. 이건 뭐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경우죠. 이렇게 저희가 정렬을 할 수 있다. 그렇게요. 자, 요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독특한 정렬도 시험 나올 수 있어요. 병합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엑셀의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엑셀은 첫 행만 제목으로 인식하고요. 두 번째는 제목으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게 되면 제목은 이렇게만 인식이 되고 얘네 둘이는 제목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우리 눈에는 제목이지만 엑셀에서는 이것을 제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럼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발지가 1차고 같은 출발지면 일반을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럴 경우는요. 이제 삽질을 먼저 하고요. 이렇게 잡고 원래 정렬을 할 때는 제목을 같이 잡는 거거든요. 가시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버스 번호, 출발지, 탑승 인원, 일반 학생은 안 나오고 이건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F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시험에도 나오면 블록을 여기만 잡으세요. 그리고 데이터에 정렬을 들어가시고 이 부분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뭐냐? 첫 행을 제목으로 인식을 해서 정렬해서 제외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해제하면 이제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눌러보면 이제 AF 열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출발지가 D열이니까 D열 오름차순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준 추가한 다음에 일반이 2열이잖아요. 그럼 2열 찍고 여기도 오름차순 해주시면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준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모양이 나와요. 또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제목을 병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쪽은 정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두 번째 차트를 작성할 때도 제목을 포함하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목을 포함을 못하기 때문에 또 해서 그리면 또 에러가 나버려요. 여기하고 만약에 여기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트릭으로 편법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정렬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정렬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렬로 인해서 데이터가 뒤집어졌다. 그럴 때는 실행 취소밖에 복원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정렬을 했는데 저장을 해버렸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실행 취소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능이지만 정렬 하나 때문에 차트가 뒤죽박죽 되니까 또 함수의 값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렬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어렵지는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죠.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